자,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등기 못하죠. 자, 예를 한번 들고 가보죠. 자, 유치권은 유치하게 돈 받는 거예요. 유치하게. 참, 그래 유치권이 이거는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하고 질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인데 요거는 이제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자, 가보죠. 갑이 을. 자, 갑이 을에게 이 특히 자동차를 하나 가져요. A차. A차가 있었는데 A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수리를 맡겨야죠. 그죠? 그럼 을이 이제 카센터입니다. 을 카센터에다가 자동차 고장 수리를 맡겼어. 수리 맡기니까 수리비 채권이 만약에 이제 100만 원 발생했다고 하죠.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카센터 주인은 100만 원 채권자, A차 주인은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A 자동차를 을의 카센터에다가 줘야지. 그럼 글이 점유하고 있죠. 점유해서 자, 이 돈 피담보 채권 100만 원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돈 받으니까 안 돌려주는 거. 인도 거절이 유치죠.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데 이 유치. 여기다 권자를 붙이면 인도 거절권이 되는 거죠. 유치권은 결국은 이 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이 자동차를 안 돌려주는 거죠. 인도 거절해서. 그럼 이 사람은 심리적인 압박을 당해서 심리적인 압박. 돈을 갚아야 자동차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점유가 이제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고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죠.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제 을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 버려. 그래서 유치권 아까 뭐가 없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야? 점유가 없어지면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유치권은 유치권이라는 물권 자체가 소멸해 버리니까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의 개념은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돈 다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채무를 먼저 받고 선변제를 받고 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객체는 동산도 가능하고 두 번째 이 자동차하고 관련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 두 번째 부동산 가보죠. 자, 갑이 이제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입니다. 이 건물에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건물 공사대금 채권이 공사대금이 1억 나왔다. 공사대금 1억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인도 거절하는 권리죠. 또 세 번째 유가증권. 자, 을이 갑의 유가증권을 이제 보관했어. 유가증권에 보관료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관료 100만 원 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을 안 돌려주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너가 이 돈을 먼저 안 갚으면 너의 소유물을 안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돈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점유가 존속 요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를 못해요. 동산도 점유, 부동산도 점유, 유가증권도 점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피담보 채권이 굉장히 좁아요. 채권이. 자, 그러니까 이 물건에 관련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 이건 결련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결련성이 있어야 돼. 결련관계. 여기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해요. 자, 하나씩 가보죠. 유치권의 의. 자, 줄거져 있네요. 유치권이란 타인 그러면 갑의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 갑의 부동산, 갑의 동산 또는 갑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한 자 을입니다. 을이 점유가 유치권의 존속 요건입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해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관련하여 결련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입니다. 채권. 이 채권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이나 남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할 권리에다가 이퀄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 개념을 빨리 외워야 돼. 유치권은 점유해서 인도 거절하는 권리. 자, 예컨대 조금 설명한 거죠. 타인의 물건을 자동차를 수선한 자가 수리비,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자동차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 또 잘라주고 또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의 명도 같은 말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보관요. 자, 그리고 이번에 유치권의 법적 성질 1번. 유치권은 객체가 세 가지죠. 동산, 부동산, 유가, 정권에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다음 2번. 유치권은 점유가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 4번 아까 했던 거죠. 유치권은 담보물건이니까 네 가지 중 한 개는 없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는데 뭐는 없다 그랬죠? 물상대의성은 없다. 그거 좀 조심하고요. 그리고 5번에서 두 번째죠. 즉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는 거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권은 없다. 다음 6번 조심하고 법정 담보물건입니다. 약정이 아니다. 땡땡.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 즉 320조라는 법률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법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건이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규정에서 요건을 이제 암기해야 돼요. 다음 장 가면 요건 나오겠죠. 맨 위에 2.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 관련 조문고 320조를 암기해 줘야 돼. 요걸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해. 자, 320조 가보죠. 제1항 타인의 물건,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 동산 또는 타인의 유가정권을 점유한 자는 심표, 점유를 해야죠. 점유한 자는 어른 그 물건이나 유가정권에 관하여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또 어디까지 있어야죠?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객체인 물건이나 유가정권을 유치할 권리 이퀄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입니다. 자, 유치권 그러면 남의 물건이나 유가정권을 점유해서 인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채무권 변제받을 때까지. 2항 전항 즉 유치권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둑놈은 남의 물건을 훔쳐와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불법 점유자.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1.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이나 유가정권이죠. 1. 자, 타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정권이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유치권이든 유가정권 유치권이든 점유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등기 못하고 유가정권은 배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점유입니다. 동산도 점유, 부동산도 점유, 유가정권도 점유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상가 건물이 올라가다 보면 이게 앞에 플랜카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런 플랜카드 본 거 있죠. 그죠? 그 유치권 점유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타인 소유 물자가 빠졌네요. 타인 소유물에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남의 물건에만 유치권 성립해요. 자기 소유물에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왜? 혼독으로 소멸하잖아요. 타인 소유물에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기 소유물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가리고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채권하고 목적물이 결연관계에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목적물과 채권 간의 관련성, 결연관계에 있어야 돼. 자, 대표적인 내가 이 카센터 주인이 A 자동차를 수리해서 그러면 A 자동차에 관련하여 채권, 피담보 채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물건하고 채권 사이에 쉽게 해서 인과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A가 차가 두 대가 있어요. A차, B차가 있습니다. A차하고 B차를 수리를 맡겼는데 B차에는 수리비가 10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차는 좀 비싸. 이건 1억짜리 차고 이건 싸. 이건 한 중고값이 한 30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채권이 한 300만 원 나왔다.
그럼 어느 차를 유치해야 100% 돈 300만 받을 수 있겠어요? 비싼 차 이걸 점유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잠녀가 돈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차에는 채권 발생 안 했으니까 이 차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걸 유치하게 되면 이 사람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물건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 이게 관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이 없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가죠. 냅니다.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의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 이걸 결련관계, 결련성이라 그래. 의존관계라는 거죠. 물건하고 채권 사이에 의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오른쪽에서. 자,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그 밑에 줄 거세요. 채권이 목적물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예컨대 물건에 대해 지출한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련된 채권이니까 비용 못 받으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 수리비용, 세탁물에서 세탁비 비용이, 또 타인의 동물도 물건입니다. 동물 물건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못 받았을 때 그 물건을 딱 동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해요. 자, 밑에 참고 이건 외워줘야 돼요. 왼쪽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채권들이죠. 자, 1번 임차인의 임대는 줄 거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비용을 못 받았을 때 목적물을 딱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해요. 자, 비용은 물건에 관련해서 비용 채권이 발생하니까 물건하고 비용 채권은 관련성이 있어요. 다음 2번. 자, 또 나오네. 전세권자든 임차인이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못 받았을 때 딱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해.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다음 3번에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딱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해요. 1번, 2번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3번에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 4번 하나 더 적을까요? 조금 전에 봤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걔한테 다리 물렸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못 받았을 때 딱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해요. 그 다음 5번에 하나 적고, 아까 이제 유가증권의 보관료 채권. 유가증권의 보관료를 못 받았을 때 딱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한다. 그 대표적인 유치권 성립하는 게 1번, 2번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3번에서 공사대금 채권, 4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입니다. 다음, 그 다음 유가증권, 보관료 채권. 우측에 유치권 성립하지 못하는 판례. 자, 결련관계가 없는 채권입니다.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이건 물건하고 관련성이 없는 거야. 자, 자주 나오자. 1번 출근나간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같은 말 채권이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요, 임대인 사람에 대한 권리지 물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줘서 보증금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임차 목적물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다음 2번에 권리금 반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은 노하우 채권이지 물건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점유에도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다음 3번에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은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 채권이지 물건과 관련 채권이 아니에요. 지금 말해온다. 1번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2번에 권리금 반환 채권, 3번에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은 물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람하고 관련되거나 노하우하고 관련되거나 매매대금입니다. 물건과 관련성이 없죠. 유치권 부정됩니다. 그러나 왼쪽에는 물건과 관련되는 1, 2 비용상환 채권, 물건의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3번에 공사대금은 건물에 공사대금 들어갔죠. 또 유가증권, 보관료 채권과 같이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딱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렇게 좀 외워주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꼭 판례학습이 나오죠. 원본 설정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번에 그냥 읽어나간다.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 지급가 주어져 있죠. 임차 보전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 X라 그랬죠. 이는 임대인 사람에 관련된 채권이지 물건하고 관련성이 없어서 유치권 X입니다. 또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자, 손해배상에다가 채무불이행이라고 적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람에 관련된 채권이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할 수가 없다. 즉 유치권 X라는 거죠. 지금 바로 외운다. 임차 보전금 반환 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람과 관련되는 채권이니까 유치권 X입니다. 다음 2번 마찬가지 줄거져 있네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건물에 관한 생긴 채권을 할 수 없으므로 즉 노하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짧게 1. 임차보전금 반환 청구권 2. 권리금 반환 청구권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유치권 성립 안 한다는 겁니다. 다음 가로열고 3번 와서 채권은 변제기 있어야 돼. 변제기 있을 것. 변제기. 자, 첫 번째 줄고 나간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남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맨 뒤에 주의할 점은 유치권에 있어서는 채권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지 유치권 실행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이거죠. 변제기 도래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4번 점유해야 되겠죠. 계속적인 점유해야 됩니다. 그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앤드 존속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과 존속 요건입니다. 이때 점유는 당연히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됩니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5번에 적법한 점유를 해야 합니다. 적법 점유,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 그랬죠. 적법 점유가 돼야 돼요. 자, 그 밑에 불법 행위한 점유 X입니다. 불법 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도둑놈들 예컨대 나오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자는 불법 점유자잖아요. 불법 점유자니까 그 물건을 수선하여도 수선비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밑에 판례학습 원본 보세요.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는 판례. 자,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제나 해지된 후에도 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주고 이사 나가야죠. 안 나가고 점유하면 불법 점유란 말이야. 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 동안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불법 점유자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결련 채권이지만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렇게만 정리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6번 자주네요. 자, 그 위에 적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부존재해야 돼요.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하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해요. 자, 읽어 나가면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한 특약이 있으면 그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성립되지 않는 배제 특약하면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갑이 세탁소 주인한테 내가 세탁물을 줄 테니까 돈이 없어서 먼저 좀 돌려달라라고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자, 유치권 성립 요건 갖추었어요. 갖추면 효력이 뭐죠? 권리가 되겠죠. 유치권 뭐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뭐해서
점유해서 and 인도 거제라는 거죠. 이때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요 채무자한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가보죠. 1. 유치권자의 권리. 1번에 목적물 유치 개념, 유치.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도 거절권이 유치죠. 다음 2번에 경매 청구권 땡땡 적으세요. 요건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환가라는 것은 현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원래 경매는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예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받는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환가는 가격으로 돈으로 바꾼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가면 민법에 유치권자에게도 경매권을 인정하는데 이때 경매권은 우선 변제받는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권이야. 자, 그러나 주고 나가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 안 됩니다. 아까 유치권자에게 없는 게 뭐였죠? 우물물에 추가 없다고 1번이잖아.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쉽게 변제 충당할 수 있게 322조 보면 제랑 유치권자는 이제 경매권,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할 수 있다. 그 2항이 이제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정당한 이유, 유치권자는 감정인,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은 자, 자, 카센터에서 자, 여기 막 차가 많아. A차, B차.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많아가 더 이상 이제 수리할 차를 보관을 못 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법원에 가서 자, 요 자동차를 쉽게 변제에 충당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합니다. 간이 변제 충당.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감정을 합니다. 자, A차가 만약 여기에 자, 수리비가 3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감정을 하니까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감정했다면 자, 어른 3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고 자, 갑은 A차가 5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 상계 처리한다는 거야. 퉁치고 A의 소유권을 유치권자한테 주면서 200만 원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럼 쉽게 300만 원 받은 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 그래요. 반드시 직접 하면 안 되고 감정인이 평가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합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별제권은 자주 나옵니다. 자, 별제권은 파산법에 나오는 우선변제권, 별도로 제외해서 우선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자, 별제권. 그 밑에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파산 재산에서 제외해가지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별제권입니다. 자, 짧게 유치권자도 뭐가 있다고? 별제권이 있다. 이건 자주 내요. 원래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는데 파산했을 때는 자, 예외적으로 별제권이라는 우선변제 받아요. 다음 5번 과실수취권이 있죠. 자, 제이랑 유치권자는 지금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실이 나오면 따먹을 수 있어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제2항 조심하고 과실은 먼저 어디다부터 충당해야죠? 이자부터 먼저 충당합니다.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 나머지가 있을 때는 원본에 충당합니다. 자,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해서 어디부터 충당한다고? 이자부터 먼저 충당해야 돼요. 이자 충당하고 남았을 때는 원본에 충당합니다. 다음 6번 중에 표시하고 자, 유치권자는 지금 용익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죠. 담보 물건은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야. 남의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죠. 용익 물건이 아니니까.
만약 카센터 주인이 이 남의 A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요 소유자의 성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죠. 세탁소 주인이 남의 세탁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게 이제 자, 원칙과 예외 기억합니다.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원칙 은자가 빠지는 원칙은 유치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왜? 용익 물건이 아니니까. 유치권자는 담보 물건이니까 남의 물건을 원칙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유치권자가 이제 유치물을 제3자 병에게 임대 빌려주기 위해서도 소유자의 성락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용하거나 남한테 임대 놓으려면 소유자에게 성락 받아야 돼요. 근데 예외가 나와. 다만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 같은 말 소유자죠. 채권 채무로 봐서는 채무자인데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죠. 소유자의 성락 없이는 유치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성락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보존에 필요하다는 건 이런 예죠. 근데 자, 지금 올여름에 곧 태풍이 올 것 같아요. 태풍이 오면 요 자동차가 이제 떠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때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저 창고에다 높은 창고에 보관시키는 이런 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이때는 급박하니까 소유자 성락 안 받아도 돼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의 성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음 7번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다 있습니다. 1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필요비를 소유자한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유익비도 마찬가지야. 유익비는 이제 선택이죠. 유치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하면 뭐하고 선택이라고 그러죠. 항상 유익비는 지출액 또는 정가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가 나면 항상 선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확인학습 기출문제네. 이렇게 짧게 한 3년 전에 출제한 건데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1번 경매권 조금 전에 했죠. 이 경매권은 우선 변제받는 경매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경매라 그랬죠? 환가,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권입니다. 2번 과실 따먹을 수 있죠? 과실 수취권. 어디부터 충당한다고 그랬어? 이자부터 충당한다. 3번에 비용 상환청구권에 필요비, 유익비 다 있죠. 4번에 쉽게 간이변제 충당권 했었어요. 답은 그럼 5번이네요. 5번은 타담보 제공 청구권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유치권자의 의무가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을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요. 남의 물건입니다. 항상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물건보다 더 잘 보관해야 돼. 그걸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 1번 성관주의가 빠졌네. 성관주의 의무. 자, 줄고 나간다.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여서 선관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유치물의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 가능하다고 줄고 나간다. 유치권자는 원칙은 채무자 같은 말 소유자의 성락 없이는 유치물, 세탁물이나 자동차나 건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남한테 빌려주거나 담보 제공하려면 소유자 성락 받아야 돼. 그러나 다만 예외 하나 있었죠. 자, 그리고 채무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니은이 빠졌네. 아닌 때는 당연히 소유자의 성락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누구의 성락 받아야 돼? 소유자의 성락을 받아야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리고 3번 유치권의 소멸에서는 일반적 소멸 사유에서 두 번째 줄 줄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가로 열고 무슨 성이죠 이게?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담보물권의 특징이죠.
주된 권리인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3번에 특수한 소멸사유. 요건 자주 나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유치권자의 소멸 청구. 요건 적어서 형성권입니다. 자, 물건에서 잘못했을 때는 소멸 청구당하면 즉시 소멸해요. 잠깐만 땡땡.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대표적인 의무 위반이 뭐죠? 성관주의 의무 위반 또는 소유자 승낙 안 받고 담보를 사용했어요. 위반 시 채무자 이퀄 소유자죠.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야. 고로 이때 이제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니까 무슨 권이죠? 형성권이야. 이건 누가 잘못했으니까? 유치권자가 잘못했죠.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소유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 청구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유치권이 소멸했으니까 이제 자동차나 건물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줘야죠. 다음 2번 다른 담보, 한자로는 타담보죠. 타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 이건 청구권입니다. 이거 승낙받아야 돼요. 청구권입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이건 채무자의 권리야.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자, 보죠. 청구권입니다. 갑이 A차가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에다가 A차를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 채권.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다가 수리비 채권을 받을 때까지 카센터 주인이 A차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 이게 주가 되고 유치권은 종이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는데 물상대의성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수리비 1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이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인도 거절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찰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다른 담보를 제공하죠. 갑이 이제 타담보, 집에 있는 시계 반지, 폐물, 반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유치권 소멸 청구에서 자동차 찾아올 수 있는 것. 이때는 이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판결을 받아야 유치권 소멸이 돼요. 이 사람이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청구권이 되는 거죠. 청구권하고 형성권 차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하는 거. 요거는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청구권입니다. 자, 그때 이제 승낙을 받으려면 요 담보 반지, 시계 반지가 요 수리비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한 150만 원짜리를 줘야 이 사람이 승낙해 주죠. 수리비가 100만 원인데 이미테이션 만 원짜리 줘가지고 승낙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이 됩니다. 자, 땡땡 일어나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상당한 담보가 바로 타담보죠. 시계 반지 등을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다만 조심할게. 유치권은 소멸 청구 의사표시 외에 유치권자 을의 승낙이나 이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소멸한다. 그래서 요건 청구권이 되는 거야. 형성권이 아니고요. 그 1번에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했을 때 소멸 청구, 요건 형성권이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해요. 2번에 다른 타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가 승낙해 주거나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형성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라고? 청구권이라는 점 구별 잘해야 돼요. 다음 마지막 3번이죠. 점유상실입니다. 땡땡. 유치권은 점유가 계속 존속 요건이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소멸된다. 그럼 조심할 점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은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침탈은 절도나 강도한테 강제로 뺏기는 게 침탈이죠. 강제로 뺏겨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해야 돼. 점유 물자 빠졌네.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로 204조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04조죠. 자, 그러나 조심할게.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소멸했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해야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 아까 했죠? 유치권이 없는 게 뭐죠? 물권적 채권권 없다 그랬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마치고 다음 장 가보죠. 제3절에 저당권 갑니다. 자, 여러분들 유치권하고요, 저당권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 유치권자 을이 채무자에게 점유를 빼앗아서 갑의 물건에 점유를 빼앗아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돈을 받는 거죠. 너 돈 안 갚으면 물건 안 돌려주겠다는 거죠. 점유가 이제 존속 요건입니다.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하지 못해요. 점유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경매에 넣어가지고 이 저당물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점유를 못한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한다. 그럼 점유를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죠. 공시방법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점유를 빼앗아 와서 물건을 안 돌려주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돈 받는 거고, 이 사람 심리적 압박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 점유 안 해요. 네가 알아서 뭐 점유해라. 그래 나중에 변제기에 돈을 안 갚으면 요 물건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죠. 이 저당권이 가장 신사적으로 돈 받는 거죠. 이런 고대시대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는 겁니다. 이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가장 신사적이죠. 은행이 저당권자죠. 자, 그러면 356조 갑니다. 자, 저당권에다가 이퀄 적어서 저당권 오로지 우선 변제권, 저당권 그러면 우선 변제권 점유 X입니다. 점유를 못한다. 여기 포인트다. 자, 읽어봅니다. 관련 조문 356조. 저당권자 을은 채무자를 갑이라고 놓고 갑 또는 제3자는 병이라고 놓습니다. 3자를 아라비아 3으로 바꿔 제3자 병이라고 놓고 이퀄 물상보증이라고 적어요. 물상보증. 물건이 보증 섰다는 거죠. 물상보증인. 자, 물상보증인 병입니다. 자, 물상보증인다 적습니다. 땡땡.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권을 설정해 준 자,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권을 설정해 준 자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전세권이나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 준 자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갑이나 또는 물상보증인 병이 자 줄었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해요.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가 줄었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에다가 두 개 더 적어 가로 열고 지상권, 전세권 가로 닫고.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세 개입니다. 부동산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줄었죠. 우선 변제받을 권리다. 자, 저당권 그럼 무조건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8개 권리 이제 개념 알죠? 1번 점유권은 뭐죠?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사실상 지배권. 소유권은 뭐죠? 사용, 수익, 처분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나중에 담보물권으로 바뀌죠. 유치권은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점유 못하는 게 두 개죠, 그죠? 지역권하고 지금 배우는 저당권은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한다는 뜻은 물건이 방해당했을 때 무슨 청구권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게 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갑니다. 설명한다 하죠. 저당권. 유치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 오로지 유치해서 인도 거절해서 채권 확보 수단이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고 우선 변제. 자, 갑이 돈 1억 빌리러 갑니다. 소비대차. 갑이 이제 채무자, 을이 채권자. 항상 여러분 은행을 채권자라 그러고 저당권자 그러면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360조. 자,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을 합해서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갑이 부동산에 담보 제공하죠. 담보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 소유자입니다. 하고 저당권자 사이에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자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을은 주된 권리가 피담보 채권, 종된 권리가 저당권이죠. 부수 불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변제기에 갑이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권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가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은 갑 앞에 돈 갚을 소리도 안 합니다. 바로 이 담보물을 경매에 넣는 거죠. 경매에 넣어가지고 정이 만약에 4억에 경락받았다. 경락되면 딱 납입하면 정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럼 요 경락대금 4억을 가지고 이 저당권의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습니다. 등기를 해야죠. 등기 한번 보죠. 자, 이 담보부동산에 갖고 있는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 소유자 병이라고 되어 있다면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그러면 을구에다가 이제 을구에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3순위, 이게 이제 우선 변제 받는 순위란 말이에요. 순위번호. 저당권 설정. 주된 권리 적어야 되겠죠? 피담보 채권. 1억. 만약에 대개 이제 원본이 1억이라면 뭐 요거까지 합해서 한 20% 더 잡아요. 이제 제1금융권은 1억 2천. 제2금융권은 1억 3천, 30% 더 잡죠, 대개. 이게 딱 피담보 채권이 딱 확정돼 있으면 보통 저당입니다, 요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채권이 정간 변동하면 근저당이고. 그냥 1억으로 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 1억 확정. 만약에 이제 금전이 아닌, 자, 그것도 가능하죠. 백미, 쌀, 백가마, 이것도 가능합니다. 쌀, 백가마 채권. 여기는 확정 금액 적어야죠. 금 2천만 원. 다음 채무자 이름, 채무자 갑. 다음에 저당권자 은행 무슨 지점. 이와 같이 피담보 채권과 채무자와 저당권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중 한 개라도 안 적으면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나중에 갑이 변제했어요. 채무가 빵원이 되죠. 빵원이 되면 부종성에 의해서 말소등기 안 해도 이건 당연히 소멸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변제액에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이 저당권자가 요 등기부 등본 있죠? 요거 가지고 가서 요걸 경매에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 대해서 요 순서대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배당 절차에서. 자, 그러면 다시 옵니다. 오른쪽에 가려 열고 3번. 저당권의 목적물. 자, 저당권은 그 두 번째 줄 등기나 등록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저당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점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로 3개 온다. 뭐죠? 부동산, 그리고 권리, 지상권하고 전세권. 요 3가지입니다. 잘라주고. 자,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를 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부기 등기한다. 그럼 등기부에서 자주 나오죠.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다음 가로 4. 저당권의 성질은 그 첫 번째 줄 맨 뒤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바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합의.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뭐였죠? 법정담보물권이고 저당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니까 약정담보물권. 또 저당권은 그 공통적 성적, 아까 통유성 4가지 있죠? 부종성의 부, 수반성의 수, 불가분성의 불, 물상대성의 물 4가지 다 인정이 됩니다. 부, 수, 불, 물 다 인정이 돼요. 자, 다음 가죠. 자, 강의하지 않은 것은 보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합니다. 다음 크니 저당권의 성립은 이제 설정계약과 등기죠. 자, 1번에 저당권의 일반적 성립은 두 번째 줄.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니까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자, 1. 계약의 당사자는 1. 저당권자는 을이라고 놓고
저당권자는 은행이죠. 피담보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 원칙이다. 일단 원칙만 정리하고요. 2번 조심하세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 갑인 것이 원칙이지만 심표 제3자 병이라도 무방합니다. 그 제3자를 누구라 그랬죠? 물상보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당권이 좀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률 용어가. 저당권은 용어를 빨리 정리해야 돼요. 물상보정이는 아까 불러줬죠? 어떻게 불러줬어요? 채무자다,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을 물상보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상보정은 담보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남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다음, 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설정 등기. 다음, 맨 밑에 3번 저당권의 객체 조금 전에 했던 거. 민법에서 객체는 3개 뭐뭐라 그랬죠?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3가지입니다. 지역권은 객체가 안 됩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지역권은 객체가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4번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땡땡 적으세요. 피담보 채권은 종류의 제한이 없다. 그렇죠? 종류의 제한이 없다. 피담보 채권은 종류의 제한이 없다. 자,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줄이죠.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옆에 적어보세요. 요거 백미, 백가마 채권도 가능하다 그랬죠? 쌀, 백가마 채권도 가능합니다. 금전 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대 줄이에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다음 장래 찾았습니까? 네, 장래부터 출근한다.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이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인 경우도 있다. 이걸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채권의 종류는 불문한다는 겁니다. 다음 3번으로 내려와서 저당권의 효력은 결국 뭐죠? 저당권 효력 이퀄 우선변제적 효력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뭐라고? 우선변제적 효력 또는 우선변제권 그러면 돼요. 자, 여기도 조금 애워야 될 게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정신 좀 차리고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